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함이 남아있진 않으신가요? 또는 요즘 들어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조금 달라졌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콩팥입니다. 놀랍게도 콩팥은 몸이 꽤 많이 약해질 때까지 거의 아무런 통증을 보내지 않는 장기입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는 콩팥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질 때까지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을 종종 조용한 장기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나는 특별히 아픈 곳도 없는데 콩팥이 정말 약해질 수 있을까? 정답은 그럴 수 있습니다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이 서서히 줄어들고 혈액을 걸러주는 콩팥의 미세한 필터 역시 점점 약해집니다. 콩팥에는 아주 작은 혈관 덩어리들이 수백만 개나 모여 있는데 이곳이 바로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핵심 장치입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맑은 물이 잘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필터가 조금씩 막히기 시작합니다. 물이 완전히 멈추기 전까지는 대부분 그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콩팥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약해집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콩팥 건강을 위해 복잡한 방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영양제, 어려운 식단 또는 힘든 운동 말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신장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콩팥 건강은 거창한 치료보다 작은 생활 습관에서 먼저 무너지고 또 작은 습관에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환자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물도 많이 마시고 건강식도 먹는데 왜 콩팥 수치가 나빠졌을까요? 이 질문에는 의외의 답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고 믿고 있는 습관 하나가 사실은 콩팥을 계속 지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그 습관을 하루에 단 하나만 바꿔도 몸의 반응이 꽤 빠르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들은 특별한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생활 습관 하나를 조정한 뒤 피로감이 줄고 아침 붓기가 사라지고 검사 수치가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루 습관 하나로 그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잠시만 집중해 보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많은 분들이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으시면 콩팥을 지치게 만드는 의외의 습관,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변화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단순한 하루 습관 하나가 콩팥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 건강을 생각하면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약이나 치료입니다. 하지만 신장 전문의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평소 하루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 질문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콩팥은 단순히 노폐물을 걸러내는 장기가 아니라 하루 종일 혈액을 정화하는 정수 시스템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약 7리터 정도의 혈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액은 하루에 수십 번 이상 콩팥을 통과합니다. 다시 말해 콩팥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언제 물을 마시는지, 언제 쉬는지 같은 사소한 생활 패턴이 콩팥에게는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콩팥을 위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신장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보다 어떻게 마시느냐가 더 중요하다. 조금 의외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 하루에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십니다. 아침에 큰 물병을 비우거나 한 번에 여러 컵을 마시는 식입니다. 하지만 콩팥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갑자기 많은 일을 맡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마치 평소에는 천천히 일하다가
갑자기 수십 개의 업무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은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혈관 압력과 여과 속도를 빠르게 조절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콩팥의 미세한 필터인 사구체가 점점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씩 천천히 수분이 들어오면 콩팥은 훨씬 안정적으로 혈액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연구에서도 관찰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콩팥의 여과 능력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감소합니다. 그래서 급격한 수분 변화나 혈압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하던 습관이 콩팥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정답은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콩팥을 지치게 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작은 변화들입니다. 아침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 밤 늦게 많은 음료를 마시는 습관, 혹은 하루 종일 수분 섭취가 들쭉날쭉한 생활입니다. 이런 패턴은 콩팥의 혈액순환 리듬을 조금씩 흐트러뜨립니다. 마치 규칙적으로 돌아가던 펌프가 갑자기 멈췄다가 다시 빠르게 돌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매일 반복되면 콩팥은 조금씩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 전문의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콩팥 건강은 거창한 치료보다 생활 리듬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환자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건강관리에 꽤 자신이 있었습니다. 건강식도 잘 챙겨 먹고 물도 충분히 마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콩팥 수치가 서서히 나빠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 속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야기 속에서 콩팥을 살리는 작은 변화의 힌트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환자분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이른이 조금 넘은 남성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였습니다. 걸음도 안정적이었고 특별한 통증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기 검진 결과를 보면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가 조금씩 아주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환자분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나이가 들면 콩팥 기능은 조금씩 감소합니다. 대략 40세 이후부터는 매년 아주 미세하게 여과 능력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자분의 수치는 단순한 노화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평소에 물은 얼마나 드십니까? 식사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하루 생활 패턴은 어떻게 되십니까? 환자분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건강 관리 꽤 열심히 합니다. 하루에 물도 많이 마시고 건강식도 챙겨 먹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안심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렸습니다. 물을 언제 마시십니까? 잠시 생각하시던 환자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잘 안 마십니다. 대신 점심 이후에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갈증이 나면 물을 여러 컵 마십니다.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조금 끄덕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작은 단서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바쁘거나 입맛이 없어서 물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후나 저녁에 한꺼번에 많이 마십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루 총량만 맞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콩팥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아침에는 밤새 수분이 줄어든 상태라 몸에 혈액이 약간 더 농축된 상태가 됩니다. 이때 적절한 수분이 들어오면 콩팥은 혈액을 부드럽게 순환시키며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거의 들어오지 않으면 콩팥은 조금 더 압축된 혈액을 계속 걸러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에 농도가 짙은 물이 계속 지나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후나 저녁에 갑자기 많은 물이 들어오면 이번에는 콩팥이 빠르게 많은 양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작은 리듬의 차이가 매일 반복되면
콩팥은 생각보다 큰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환자분에게 이 이야기를 설명해 드렸을 때 그분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물을 많이 마시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에서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건강은 양보다 리듬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는 그 환자분께 복잡한 치료 대신 단 하나의 습관을 먼저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다시 검사 결과를 확인했을 때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큰 기적 같은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더 이상 빠르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환자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거창한 약이나 치료 때문이 아니라 단 하나의 작은 생활 변화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그 환자분이 바꾼 하루 습관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작은 변화가 콩팥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이제 그 핵심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환자분에게 제가 제안한 변화는 사실 아주 단순했습니다. 거창한 식단도 아니었고 새로운 약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루의 시작을 조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어떤 분은 바로 커피를 마십니다. 어떤 분은 식사를 준비하거나 바로 하루 일을 시작합니다. 그 환자분도 비슷했습니다. 아침에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대신 오후나 저녁에 갈증이 날 때 여러 컵을 한꺼번에 마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콩팥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밤 동안 우리는 약 6, 8시간 정도 아무것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지냅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은 호흡과 땀을 통해 조금씩 수분을 잃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혈액은 밤보다 조금 더 농축된 상태가 됩니다. 이때 콩팥은 계속해서 혈액을 걸러내며 몸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침에 콩팥은 부드러운 순환의 시작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 오래 멈춰있던 펌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할 때 갑자기 큰 압력을 주기보다는 천천히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물 대신 커피나 달콤한 음료를 먼저 마십니다. 물론 커피 자체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적당한 커피 섭취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바로 카페인이 들어오면 몸의 혈관은 일시적으로 긴장하게 됩니다. 혈압과 심박수가 조금 올라가고 콩팥의 혈액 흐름도 순간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이 이미 조금 약해진 상태라면 이 변화가 반복될수록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종종 이런 조언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먼저 물, 그 다음에 다른 음료. 이 조언은 단순하지만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분께도 바로 이 습관을 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음료보다 먼저 천천히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 급하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몸이 깨어나는 속도에 맞춰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분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변화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환자분은 한 가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의 무거움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작은 수분 공급이 밤 동안 농축된 혈액을 조금 더 부드럽게 순환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는 하루 전체의 수분 리듬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침 물 한 컵이라는 단순한 습관 뒤에는 콩팥 건강을 지키는 더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수분의 양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이 콩팥 건강을 크게 좌우하는 핵심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 건강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의학에서는 조금 다른 질문을 먼저 합니다.
언제 마시고 있습니까? 같은 물이라도 마시는 타이밍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 동안 일정한 생체 리듬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아침에는 혈압과 호르몬이 서서히 올라가며 몸이 깨어납니다. 낮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밤에는 회복을 준비합니다. 콩팥 역시 이 리듬 속에서 일을 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는 콩팥의 혈액순환이 서서히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적당한 수분이 들어오면 혈액의 농도가 조금 부드러워지고 콩팥의 여과 과정도 훨씬 안정적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은 단순히 물을 배출하는 기관이 아니라 몸속 수분 균형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장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약 150리터 이상의 혈액 여과 과정이 하루 동안 콩팥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다시 몸으로 재흡수됩니다. 실제로 소변으로 나오는 양은 그중 아주 일부입니다. 이 말은 콩팥이 단순한 배출 장치가 아니라 몸의 균형을 조절하는 정밀한 조절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들어오면 콩팥은 빠르게 여과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가끔 일어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이 매일 반복되면 콩팥은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마치 계속해서 속도를 올렸다가 다시 줄였다가 하는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엔진이 일정한 속도로 달릴 때보다 급가속과 급정지가 반복될 때 더 빨리 지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장 전문의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콩팥은 급격한 변화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좋아한다. 여기서 중요한 습관이 하나 나옵니다. 하루 수분 섭취를 한 번에 몰아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식입니다. 아침에 천천히 물 한 컵, 오전 중간에 한 컵, 점심 전으로 한 컵, 오후에 한 컵. 이처럼 수분을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패턴이 콩팥에게는 훨씬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변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체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오후에 덜 피곤합니다. 소변색이 더 맑아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의 수분 리듬이 안정되면 콩팥과 혈관의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물을 하루 동안 어떻게 마시고 계십니까? 아침에는 거의 마시지 않고 저녁에 몰아서 마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갈증이 심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아주 작은 실험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수분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부드러운 물 한 컵으로 시작하는 것. 이 단순한 변화가 콩팥에게는 꽤 큰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분 이야기에는 아직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더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의 양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콩팥 건강에서는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분이 몸에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왜 어떤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셔도 여전히 피곤한지 그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언제 물을 마시는지, 즉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마시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물을 마실 때 이렇게 합니다. 갈증이 느껴지면 컵을 들고 단숨에 여러 모금을 마십니다. 특히 운동을 했거나 더운 날씨에는 이런 일이 더 자주 생깁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콩팥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수분을 천천히 흡수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에서 시작해 식도를 지나 위와 장으로 이동하면서 수분은 점차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마른 흙에 물을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을 천천히 뿌리면 흙이 부드럽게 흡수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물을 붓는다면 일부는 흘러 넘치고 일부는 흙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몸의 수분 흡수도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면 몸은 안정적으로 수분을 흡수하고 콩팥도 자연스럽게 여과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을 마시면 몸은 갑자기 늘어난 체액을 조절하기 위해 빠른 배출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물을 많이 마신 뒤 곧바로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몸이 수분을 잘 처리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신장의학에서는 지속적인 수분 공급이 콩팥 혈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찰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몸이 꾸준히 적당한 수분을 받는 상태가 콩팥에게는 가장 편안한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의들이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물을 마실 때는 천천히 여러 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콩팥의 혈액 여과 리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몸이 수분 부족을 빠르게 알려주지만 60세 이후에는 갈증 신호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갈증을 거의 못 느낍니다. 이 말은 곧 몸이 이미 수분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어도 신호를 늦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에서는 갈증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규칙적인 수분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법입니다. 식사 전후에 한 컵, 오전과 오후에 한 컵, 가벼운 활동 후에 한 컵,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루 리듬 속에 수분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작은 실천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고 물 한 모금을 천천히 드셔보세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콩팥은 얼마나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을까요? 만약 이 영상이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한번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분 이야기에는 아직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낮 동안의 습관에는 신경을 쓰지만 사실 콩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은 밤이 되기 직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잠들기 전에 작은 습관이 콩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하루의 마지막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 건강을 생각할 때 아침이나 낮 습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콩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은 저녁과 잠들기 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전 어떤 습관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텔레비전을 보며 간식을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갈증이 나서 물이나 음료를 여러 컵 마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전에 차나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이 습관들은 겉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콩팥의 하루 리듬을 생각해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심박수는 조금 느려지고 혈압도 낮아지며 여러 장기들이 낮 동안의 활동을 정리합니다. 콩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활발하게 혈액을 여과하지만 밤에는 여과 속도가 조금 안정되며 균형을 유지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때 갑자기 많은 양의 수분이나 음료가 들어오면 콩팥은 다시 활발한 배출 모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밤중 화장실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물론 전립선이나 방광 문제 같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경우 저녁 수분 패턴이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다가 잠들기 직전에 갈증을 느껴 여러 컵을 한꺼번에 마시는 경우입니다. 몸은 갑자기 들어온 수분을 처리하기 위해 밤 동안 계속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수면이 깨지고 몸의 회복 리듬도 조금씩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녁에는 물을 전혀 마시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분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도 몸에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과 타이밍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저녁 수분 섭취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저녁 식사 전후로는 적당히 마시되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많은 양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은 이미 필요한 수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밤 동안 비교적 안정된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카페인 음료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뿐 아니라 일부 차나 음료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밤중 소변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녁 커피를 줄인 것만으로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안함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밤 동안 깊은 수면이 유지되면 몸의 회복 호르몬이 더 안정적으로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런 회복 과정은 혈관과 콩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콩팥 건강은 거창한 치료보다 하루의 작은 리듬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물 한 컵, 낮 동안의 안정적인 수분 패턴, 그리고 저녁에 균형 잡힌 습관,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콩팥은 훨씬 편안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궁금해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나 보충제는 콩팥에 항상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이라고 믿지만 콩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의외의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분과 생활 리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식도 잘 챙겨 먹는데 왜 콩팥이 약해질까요? 이 질문에는 꽤 흥미로운 답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오해가 자주 나타납니다. 단백질은 분명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을 돕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강을 위해 단백질 식품이나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섭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단백질이 몸에서 사용되고 나면 그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장기가 바로 콩팥입니다. 즉, 단백질 섭취가 많아질수록 콩팥은 더 많은 노폐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콩팥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이미 조금 약해진 상태라면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전문의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건강식도 균형이 중요하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각종 건강 보충제를 함께 복용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허브 추출물 등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물론 일부 보충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정 허브 성분이나 고용량 보충제는 콩팥을 통해 배출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는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하라는 조언이 자주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과 이해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자신의 건강 상태와 맞는 방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소, 과일, 적절한 단백질, 식단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특정 영양소를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콩팥 건강을 지키는 방법 역시 균형 잡힌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특정 음식이나 보충제를 너무 많이 드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때로는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콩팥 건강을 위해 반드시 복잡한 식단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아주 단순한 생활 습관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콩팥 보호 습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침에 물 한 컵, 하루 동안 나누어 마시는 수분, 그리고 저녁에 균형 잡힌 습관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더 한다면 무엇이 좋을까요? 사실 건강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지식을 아는 것보다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가장 간단한 습관 하나를 먼저 권합니다. 그것은 바로 천천히 걷기입니다. 걷기라면 이미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걷기는 매우 흔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걷기의 진짜 의미를 놓치고 있습니다. 걷기는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장 자연스러운 활동입니다. 콩팥 역시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장기이기 때문에 혈액순환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콩팥에는 매우 촘촘한 혈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작은 혈관들이 건강해야 콩팥의 여가 기능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콩팥이 받는 부담도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걷기의 속도와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빠르게 걷거나 오래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을 위해서는 무리하지 않는 안정적인 걷기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식입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주변을 산책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혈액순환은 조금 더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화 과정도 도와주기 때문에 몸 전체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걷기가 단순히 신체 건강뿐 아니라 스트레스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몸에서는 여러 호르몬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는 혈압과 혈관 긴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산책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특별한 운동은 못하지만 저녁에 동네를 천천히 한 바퀴 걷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몸의 리듬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몸을 움직이셨나요? 만약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들은 뒤 잠깐 일어나 5분만 천천히 걸어보셔도 좋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몸 전체 순환을 다시 깨우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습관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정 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콩팥 건강 습관을 실천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주의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습관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교적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 방법들입니다. 아침에 물 한 컵을 마시는 것, 수분을 나누어 섭취하는 것, 가볍게 걷는 습관을 만드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건강 습관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미 콩팥 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강 조언도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분 섭취량이나 단백질 섭취량을 의사의 지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콩팥의 여가 능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수분과 노폐물의 양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에게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약물입니다. 많은 약들이 콩팥을 통해 배출됩니다. 그래서 특정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콩팥 기능이 약해질 때 약물 농도가 몸에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같은 약들은 콩팥과 관련된 주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통제를 장기간 자주 복용하는 습관은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진통제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자주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여러 종류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보충제를 동시에 복용하면
콩팥이 처리해야 할 성분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현재 복용하고 있는 보충제가 몇 가지입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복용하는 모든 보충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검진 때 복용 중인 보충제 목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중복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안심하셔도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습관들, 예를 들어 수분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나 가벼운 걷기 습관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안전한 기본 생활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미 콩팥 질환이 있거나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관리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정보는 참고하되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적용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콩팥 건강을 지키는 여러 작은 습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침에 물 한 컵, 하루 동안 안정적인 수분 리듬, 저녁에 균형 잡힌 습관, 그리고 가벼운 걷기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습관들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오래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누구나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7일 간단 변화 계획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아침의 수분 습관, 하루 동안의 안정적인 리듬, 저녁의 작은 조절, 그리고 가벼운 걷기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한 가지 고민을 합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사실 건강 습관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7일 작은 실험을 권하기도 합니다. 아주 단순한 계획입니다. 첫째 날,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음료보다 먼저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밤 동안 농축된 혈액이 부드럽게 순환을 시작하도록 돕는 첫 단계입니다. 둘째 날,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하루 동안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것을 의식해 봅니다. 예를 들어 오전, 점심 전후, 오후에 한 컵씩입니다. 셋째 날, 저녁 시간의 수분 패턴을 관찰해 봅니다. 잠들기 직전에 많은 음료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조금만 앞당겨 보는 것입니다. 넷째 날, 식사 후 10분 정도 천천히 걷기를 해봅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편안하게 움직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날, 하루 동안 자신의 몸 상태를 조금 더 관찰해 봅니다. 피로감, 소변색, 몸의 붓기 같은 작은 변화를 가볍게 느껴보는 것입니다. 몸의 신호를 인식하는 것도 건강관리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섯째 날, 현재 복용 중인 보충제나 건강식품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불필요하게 겹치는 것은 없는지,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 날, 일주일 동안의 변화를 돌아봅니다. 몸이 아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침이 조금 가볍습니다. 몸의 리듬이 조금 안정된 느낌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습관의 시작입니다. 건강은 하루 만에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반복될 때 몸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특히 콩팥처럼 조용히 일하는 장기는 이런 작은 생활 변화에 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몸을 위해 오늘 딱 하나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물 한 컵, 식사 후에 짧은 산책, 수분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습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몇 달, 몇 년 동안 이어질 때 몸의 건강은 생각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콩팥 건강에 대해 꽤 중요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것 아닐까? 하지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콩팥은 조용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나빠질 때도 조용히 진행되지만 생활 습관이 바뀌면 몸의 리듬 역시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은 복잡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아침에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 하루 동안 수분을 나누어 섭취하는 것,
저녁에는 균형 있게 수분을 조절하는 것, 그리고 식사 후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은 특별한 장비도 어려운 지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금 더 몸의 리듬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매우 정교한 균형 속에서 움직입니다. 혈액은 하루에도 수십 번 콩팥을 지나가며 노폐물을 걸러내고 깨끗한 상태로 다시 순환합니다. 그 과정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묵묵히 일하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통증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기도 합니다. 아침의 피로감, 몸의 붓기, 수분 리듬의 변화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를 조금만 더 주의 있게 바라보면 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맞춰 하루의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관리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가 자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습관이 반복되면 몸은 천천히 그 방향으로 적응합니다. 그래서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충분합니다. 아침 물 한 컵이라도 좋습니다. 저녁 산책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몸에 이제 더 건강하게 살자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부모님과도 함께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생활 정보 하나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댓글에 간단히 남겨보셔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아침 물 한 컵 시작합니다. 저녁 산책 10분 도전합니다. 이렇게 한 줄만 남겨도 좋습니다. 누군가의 실천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작은 용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오늘의 작은 시작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몸이 조금 더 건강해지도록 돕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노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